얘는 일단 8.5kg, 8kg에서 8.5kg 사이 정도예요. 얘는 여기 중심 잡을 때 보통 내가 너무 큰 힘을 주면은 그만큼 똑같은 힘으로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딱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 세버리면 또 축 자체가 틀어지거든요. 원래 판이랑 흙 사이의 결합이 떨어져 버리니까 너무 세지 않게 내 양손 안에 흙을 담아준다는 느낌으로 얌전하게. 그리고 보면 되게 약하게 눌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세게 하고 빠르게 하고 싶으면 물레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또 물레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또 내가 감당해야 될 힘이 커지니까 적당한 게 항상 제일 좋겠죠. 항상 중심 잡기 할 때 덩어리가 어느 정도 커진다 하면은 작은 거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큰 거 중심 잡게 된다 하면은 처음부터 아래 너무 막 잡으려고 하기보단 어차피 흙이 조금 꼬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위에 먼저 꼽아주고 다시 낮춰줘요. 일단 사실 도자기 만들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정리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냥 항상 망상이라던가 잡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영상으로 남겨볼까 해요. 저도 보고 싶기도 하고 꽤 재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일단 한번 남겨보고 영상을 쓸지 말지 보게 될 것 같아요. 딱히 그래서 이제 교육 영상이라기보다는 은근슬쩍 팁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냥 잡소리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진짜 도자기 이거 하나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인생이랑 비슷하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수업할 때도 맨날 비슷한 얘기 하긴 하는데 도자기 같은 경우 특히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든 그럼 또 진짜 이제 결국 뭐든 다 똑같거든요. 왜 잘하려고 하면 안 되냐면 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괜히 장인이라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건데 이거를 빠르게 해내고 싶다, 난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다 하면은 힘이 들어가거든요. 속도도 빨라지고 무리하게 되고. 근데 얘는 힘이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딱 필요한 힘이 있고, 그리고 보통 힘이 좀 너무 과한 것보다는 오히려 힘이 좀 빠져있는 게 중요해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잘하려고 하면 당연히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드리기만 해도 망가져요. 근데 나는 못한다,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못하지, 그러니까 알아가야지, 이 마인드가 되면은 힘이 빠지면서 흙을 느끼려고 해요. 사실 흙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빠져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진짜 힘을 빼기 위해서라도 이건 당연히 어려운 거라는 받아들임만 있어도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저는 원데이 클래스든 정규 클래스든 이런 마인드셋을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흙도 엄청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저 뭐 하는지 모르겠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모아서 살짝 뽑아주고. 아직 꼬여 있어서 그런 거죠. 토련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토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토련도 귀찮지만 한두 바퀴 더 돌리면 중심 잡기가 더 쉬워지니까 토련도 좀 열심히 돌리시고. 딱히 교육 영상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도자기 하시는 분들 보고 그냥 공감되는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다른 생각 갖고 있으신 분들 그런 댓글 달면 또 다음 영상에서 피드백 해가지고 서로 올리기 좋을 것 같고 재밌다고 생각이 드네요.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물레 작업에 집중을 하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거는 노잼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편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어쨌든 이제 도자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관심도 갖고 계시고, 업이 아니라 이제 취미로 즐겨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취미로서든 업으로서든. 그래서 배우는데 당연히 오래 걸리고 그러면 아무나 못하는 게 되잖아요. 오래 한 것만으로도. 그래서 메리트가 있고, 또 이게 그냥 취미라 하더라도 사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취미들도 대부분 뭔가 배우는데 그리고 성취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 위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취미들 어려워야 안 질리고, 그러니까 평생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취미가 되는 거지. 딸깍 하다가
금방 흥미 잃어버리면은 사실 그거는 취미가 아니라 그냥 찍먹으로 해봤다 수준이니까. 그래서 애초에 어차피 안 하게 될 취미인데 뭐하러 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평생 할 만한 취미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왼손 오른손 힘의 밸런스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너무 세지 않게끔 하고. 자, 이제 얼추 흙이 조금씩 섞였어요. 그리고 항상 급하게 하기보다 항상 안정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초공사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망가지면서 그 전에 했던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기초공사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구멍 뚫을 때도 최대한 안정감 있게 천천히 힘을 밀어 넣는 게 중요하고, 가운데를 유지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운데를 유지시키는데 가장 집중하면서 은근슬쩍 팔을 밀어 넣는 거지, 뚫으려고 하면 안 뚫려. 뚫으려고 하면 힘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넣는 힘은 이렇게 여기서 미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미는 거고, 여기는 그냥 얘가 가운데 유지될 정도의 힘, 가운데를 찾을 수 있을 정도의 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얘를 뚫으려고 하니까 계속 여기에만 힘 줘. 그럼 근데 흔들리는 거야. 왜 힘을 많이 줬는데 왜 흔들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큰 거 아니고 작은 거 할 때도 비슷한 메커니즘일 거예요. 힘을 내가 다른 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뭔가 뚫으려고 하고 뭔가 계속 연습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연습하면서도 이 방법이 틀렸겠구나, 그럼 어떻게 조금 바꿔볼까, 원리는 이거라고 하는데 그럼 조금씩 또 힘쓰는 위치를, 자세를 바꿔볼까, 선생님이 왜 저 자세로 하지? 그리고 이제 뚫리는 곳 위주로, 오른손 위주로 보기보다 이제 왼손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근본이 미술 쪽이 아니라, 물론 이제 미대 나왔지만 옛날부터 했던 게 아니라 원래 남중남고 공대 군대가 근본이에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이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힘을 넣을 때도 어쨌든 물레가 회전하고 있고 그 안에 내가 힘을 작용을 하는 건데, 얘한테 내가 너무 힘을 갑작스럽게 확 크게 주면은 그 힘이 돌아오거든요, 나한테. 그래서 너무 큰 힘을 갑작스럽게 확 주면 어차피 내가 감당 못해서 더 컨트롤이 안 돼요. 몇 시죠? 일단 지금 11시 14분이에요 중간중간 왠지 시간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얼마큼 걸리는지 체감? 그래, 또 깨알같이 저는 이게 도자기를 인생에 접목시키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 하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를 또 이제 설명을 하자면, 얘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잘하려면 오래 걸리고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뭐든지 잘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질 때도 있는 거고 번아웃도 오는 거고. 내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 아마 다들 수능이라는 게 딱 이제 고3 뭐 20살, 21살 막 이때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그 타임 리밋이 있어가지고 다들 빨리빨리가 더 정착된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그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어서.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수능이나 이런 거에 관한 거에서 이제 해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각자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나만의 길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리는 청사진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내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하지, 남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잘하는 선생님들 보면 빨리빨리 하니까 오 멋있다 하면서 나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그만큼 많이 해봤으니까 더 정확한 힘과 정확한 포지션을 알아서 그러는 거고, 그분들의 시간, 여태까지 쓴 시간을 무시하는 건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가 잘하는 부분을 좀 더 자신감 갖고 하면 되지.
과연 이건 성공을 하게 될까요? 실패를 하게 될까요? 도자기, 특히 항아리 연습할 때는 실패할 때 는다고 생각을 해서 잘 실패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내가 안 하던 각도나 동작 이런 걸 시도하면 실패할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염두에 두고 하는지를 생각해두고, 혹시 이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실패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절대 교육 영상 아닙니다. 이거 뭔가 이제 물레 작업할 때 머릿속으로 잡생각은 많은데 또 제가 망상도 많이 하고, 이거를 말로 풀면 어떤 것들이 나올까, 어떤 헛소리들이 나올까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일단 시작해보는 거예요. 항상 요즘에 슈퍼모로 뭐 배속된 영상이나 빠른 것들만 보시다가 이거 보면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느리구나를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 영상 찍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거를 저도 공유하고 싶었어요. 다들 영화 F1 더 무비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장 공감되는 대사가 하나 있거든요. 느리면 부드럽고 부드러우면 빠르다라는 멘트. 도자기 할 때, 수업할 때 맨날 하는 얘기예요. 약하고 느리게 해야 이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지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그래서 F1에서 나왔던 그 멘트를 어떻게든 써먹고 싶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취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이게 더 이상 사비 소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토른기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토론을 못하는 건지 기포가 막 있어요. 섞어줘도 흙이 좀 덜 섞이는 것 같고 기포가 엄청 많아요 지금. 너무 벌다 보이는데.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나의 항아리가 흔들리는 거야. 찢어진 거 말고 표현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아. 아마 얘는 망하겠죠? 그래서 우리 망하러 가는 길을 지켜봐 줍시다. 결국 사람은 죽는 것처럼 이 항아리도 죽는 거죠. 어떻게 잘 죽을까요? 이 항아리는 꼭 죽는다는 걸 알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죽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꽤 죽기 전이더라도 나름 파란만장하게 살아왔던 항아리 같네요. 이런 인생도 있겠죠. 근데 얘를 마무리할 때 자를지 그냥 부술지 고민인데, 사실 항아리를 자른다는 거는 좀 그런 느낌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남기는 거니까 다음에 다른 항아리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얇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 어깨 얇기병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거든요. 나중에 어깨는 나중에 만들자라고. 근데 이게 또 마음처럼 안 돼요. 이게 또 머리로는 아는데 한번 습관 같은 걸로 자리 잡히면,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늦게 되기 위해서. 아, 공부했는데 그거 뭐지? 이런 느낌. 그래서 만약에 쇼츠나 릴스 느낌으로 괜찮게 하려는 느낌 하면 여기서 뭔가 이제 살짝 덜 찌그러지게 한 상태일 때 얼른 이제 짧게 영상 남겨놓고 마무리하는 거죠. 기포가 다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엇다지가 아닌데 엇다지 느낌 나는 항아리가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엇다지 같다 이건. 그리고 뭐 엇다지가 맞냐 업다지가 맞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중요할까요? 언어라는 게 의미 전달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못하지. 옛날엔 거의 한 20kg 부채 이 정도 사이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누누이 말하지만 느리면 부드럽고 부드러운 게 가장 빠르다. F1에서도 도자기에서도 인생에서도 진리하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서두르게 빨리 배우려고 하면 뭐든 그 내 마음에 앞서가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서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무너질 거예요 이제. 와우. 칼로 자르긴 합시다. 얇긴 해. 여기가 좀 늦게 얇아졌어야 됐어요. 여기 특히. 저도 모르게 얇게 해요. 머리로 인식을 해도. 바닥을 더 넓혔으면 됐을 거고. 좀 인식을 해서 우리 이쁘긴 한데 인사 잘하신다. 좀 신박하게 말하긴 했다. 얇긴 한데
너무 얇아서. 오늘 연습 끝.